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치와 영역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핵심 내용을 잘 암기만 하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위치와 영역이라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위치라는 게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리적 위치, 위도나 경도로 표현된 위치. 또 하나는 지리적 위치. 자, 주변에 고정된 지형과 지물을 기준 삼아 나타내는 위치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위치. 그래서 이렇게 크게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위도나 경도로 표현된 위치죠. 우리나라 수리적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수리적 위치는 위도나 경도로 표현된 위치예요.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중위도에 있죠. 그럼 자, 중위도에 있으니까 열대기후도 아니겠죠. 자, 그리고 한대기후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중위도니까 냉대나 온대기후겠죠. 대한민국은 냉온대기후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냉온대기후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 있다는 얘기야? 중위도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기후다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위도상으로 중위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문장 속에는 위도라는 개념이 없어도 이게 위도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위치라고 그러는 거야? 수리적 위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또 하나 이제, 자, 대한민국은 있잖아. 경도상의 위치가 영국보다 동쪽으로 동경 135도, 영국보다 동쪽으로 135도 와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표준 경도죠. 표준 경도가 동경 135도다 이 얘기예요. 자, 영국보다 동쪽으로 135도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시간이 동쪽으로 갈수록 빠르다는 거 알 수 있죠. 15도가 1시간인 것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이 얘기죠. 자, 본초 좌우선, 영국의 표준시각이죠. 영국의 표준시각보다 9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경도상의 위치가 동쪽으로 135도 와 있다. 이런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경도상의 위치니까 당연히 무슨 위치가 되겠어요? 수리적 위치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장과 요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위도와 또는 경도와 관련된 수리적 위치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한민국 위치를 표현할 때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지리적 위치라는 것은 주변에 지형, 지물을 기준 삼아서 그 나라의 위치를 또는 그 지역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잖아. 여러분도 만약에 자, 집에 뭐 시계 어딨냐 했더니 벽에 있어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지물이죠. 그러니까 벽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고정된 지형, 지형, 지물이 기준이 돼서 나타나는 위치, 그게 바로 지리적 위치인 거예요. 자, 할머니 할머니 또는 뭐 할아버지, 어디 계시니 했더니, 지금 산 밑에 계세요. 산이라는 어떤 고정된 지형, 지물이죠? 그걸 기준 삼아서 나타내는 위치가 바로 무슨 위치야? 지리적 위치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국이다. 그래, 주변이 바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지형, 지물을 가지고 표현된 위치니까 이게 바로 지리적 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있어요. 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 있다 보면은 바로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또 하나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는 게 또 우리나라의 또 지리적 위치가 되겠네요.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도상으로는 중위도에 있어요. 자, 중위도에서는 무슨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랬어요? 당연히 편서풍이 탁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상으로 봤을 때 유라시아 대륙에 어디에 있습니까? 동안에 있어요. 동쪽 해안가에 있죠. 이게 우리나라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그러고 여긴 편서풍이 불죠. 근데 이 대륙 서안에다가는 유럽은 있잖아. 편서풍이 바다에서 온단 말이야. 바다에서 오니까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편서풍이 계속 불다 보면 대륙을 지나오죠. 대륙을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오는 공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기후가 되는 거야? 대륙성 기후가 되는 거겠죠? 대륙성 기후니까 대륙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연교차가 큰 거겠죠. 자,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다 보면 대륙에서 오는 공기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한여름에는 바다에서 오는 공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죠. 계절마다 바람이 바뀌기 때문에 무슨 기후라고 그럽니까? 계절풍 기후라고 그러죠. 이 계절풍 기후 영향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오겠죠.
겨울에는 대륙에서 오니까 건조한 공기니까 비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강수의 여름 집중률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고정된 지형 지물의 동안에 있다. 그게 바로 무슨 위치야? 지리적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면서도 여름 강수가 많은 계절풍 기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리적 위치의 사례와 지리적 위치의 사례, 아마 여러분도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 표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잘 참조하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다시 수리적 위치로 가면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동쪽 끝과 서쪽 끝, 북쪽 끝과 남쪽 끝, 그걸 뭐라고 그래? 사극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가장 동쪽은 뭐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독도예요. 이 독도는 경도상의 위치가 어디냐면 동경 131도 52분이죠. 그래서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 뭐 절대값 3, 5, 2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독도의 경도상의 위치, 가장 동쪽이죠. 자, 그럼 가장 서쪽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 북한에 있는 마안도라는 곳이에요. 이 마안도라는 곳은 자, 경도상의 위치가 어떠냐? 동경 124도 11분이에요. 동경 124도 11분. 그래서 뭐 빼빼로 124개 뭐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외우든지 뭐 또는 뭐 각자 따로 외우든지 하시고 제가 외우는 방법은 절대값 3, 5, 2 독도 빼빼로 124개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극동과 극서 가장 동쪽과 가장 서쪽을 얘기했죠. 그럼 가장 북쪽은 어디냐라고 하면 저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곳이에요. 북위 43도 이렇게 돼요. 북위 43도. 그럼 가장 남쪽은 어디냐라고 하면 저기 마라도예요. 제주도 아래쪽에 마라도가 있죠? 이 마라도. 자, 위도상의 위치는 어디냐? 북위 33도 06분이에요. 저는 3-3은 6 이렇게 외웁니다. 가장 중요하게 잘 나오는 곳이 이 사극이죠. 이 사극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 이 독도와 마라도가 되겠네요. 가장 동쪽 동경 131도 52분. 그 다음에 가장 남쪽 마라도. 바로 북위 33도 06분. 자, 그러면 이렇게 사극의 위치를 기준 삼아서 한반도 정중앙 어디냐? 한반도 정중앙 바로 강원도 양구군에 있습니다. 이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바로 북위 38도, 동경 128도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기 바라요. 약간 숫자가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다. 북위 38도, 동경 128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한반도 정중앙.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사극. 자, 43도 여기 3-3은 6. 그 다음에 여기 동경 131도 52분, 동경 124도 11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한반도 정중앙 어디냐? 자, 여기 이제 바로 대략 38도, 동경 128도. 그리고 이제 땅끝마을이라고 있죠. 한반도 이 육지에서 가장 남쪽 요 땅끝마을. 이 땅끝마을은 뭐냐? 그래. 34도. 여기가 43도잖아. 뒤집어서 34도. 물론 최남단 마라도는 뭐야? 북위 33도 06분. 잘 외우면 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 아까 얘기했죠.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그러니까 영국을 기준 삼아서 동쪽으로 180도. 자, 그러면 동쪽으로 갔으니까 시간이 빨라지겠죠. 영국보다 몇 시간 빨라요? 12시간 빠른 거고. 영국을 기준 삼아서 서쪽으로 180도, 서경 180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영국보다 몇 시간 느리겠어요? 12시간 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2시간이 빠르고 이 부분, 예를 들어 A라는 부분은 12시간이 영국보다 빠르고 여기 B라고 하는 부분은 영국보다 12시간 느리죠. 그럼 몇 시간 차이 나는가? 24시간 차이죠. 24시간 차이. 물론 저기 써 있는 B는 여기죠. 여기. 안 그래?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24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동경 180도 부근이 가장 시간이 빠릅니다. 해는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가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표준 경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 표준 경도 동경 135도가 이거 우리나라 지나가고 있지 않죠? 이거 일본을 지나가고 있죠? 일본을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지? 자, 우리나라의 표준 경도는 동경 135도입니다. 그럼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제 여기까지 왔겠죠. 이때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야? 정오 12시, 낮 12시죠. 고개를 바로 들으면 바로 머리 위에 해가 떠 있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바로
표준시예요. 표준시. 자, 대한민국 표준 경도는 동경 135도예요. 이때 태양이 왔을 때 낮 12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나라의 표준 경도는 우리나라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일본 쪽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 135도, 여기에 태양이 왔을 때 우리나라 몇 시가 되는 거야? 12시가 되는 거죠. 12시. 자, 그리고 이제 이 동경 135도가 우리나라 왔을 때 12시인데, 자, 태양이 저기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국이 낮 12시가 되겠죠. 자, 12시가 먼저 시작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그 우리나라가 뭐야? 시간이 영국보다 빠른 거죠. 몇 시간 빠릅니까? 9시간이 빠르다. 이 얘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동경 135도에 태양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낮 12시예요. 표준 시각은 지역 간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지? 서울도 12시고 부산도 12시고 독도도 12시고 다 똑같이 12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 남중 시각이라는 게 있죠. 정확히 태양이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시각. 자, 지금 보니까 시간은 동쪽이 빠르기 때문에 자, 태양이 먼저 정확히 바로 자기 머리 위에 도착하는 곳은 가장 동쪽이 먼저 도착하겠죠. 자, 이게 드디어 독도는 태양이 정확히 뭐 한 것이야? 남중한 거죠. 독도의 남중 시각은 몇 시냐? 12시 12분이다. 이거죠. 그럼 한반도 정중앙에 왔을 때 남중 시각은 몇 시냐? 12시 30분이죠. 그리고 태양이 저 서쪽, 우리나라 가장 극서쪽 마한도 쪽으로 빠졌을 때 남중 시각은 몇 시냐? 12시 40분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간은 어디가 빠르냐? 동쪽이 빠르죠. 그러니까 표준 시각은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이 정확히 그 지점에 도착한 남중 시각, 무조건 동쪽이 빠른 겁니다. 그럼 해 뜬 시각, 일출 시각도 어디가 빨라? 동쪽이 빠르겠죠. 해가 지는 시각, 일몰 시각도 어디가 빠릅니까? 동쪽이 빠르죠. 경조상의 위치가 무조건 동쪽일수록 바로 남중 시각, 일출 시각, 일몰 시각 다 빠르다는 얘기야. 다만 한 가지, 표준 시각은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준 시각은 자, 울릉도가 12시야, 제주도도 12시, 서울도 12시. 다 똑같이 12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준 시각은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남중 시각, 일출 시각, 일몰 시각은 무조건 동쪽이 빠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남중 시각 12시 30분이죠. 자, 태양이 일본에 왔을 때, 우리나라 표준 경도인 동경 135도에 왔을 때 낮 12시지만 정확히 우리나라의 남중에 했던 시각은 몇 시냐? 12시 30분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대척점이라는 게 있어요. 대척점이라는 건 뭐냐면 낮과 밤이 정반대가 되고 주야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주야가 정반대죠. 자, 뭐 똑같은 얘기 반복했네. 그리고 계절이 정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도와 경도값인데 자, 여기서 자, 위도가 계절이 정반대가 되려면 북반구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남반구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남반구 38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 주야가 정반대가 되려면 12시간 차이, 경도가 몇 도 차이 나야 돼? 180도 차이 나이가 되겠죠? 180도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경 127도 30분을 봤을 때 정확히 180도 차이 나는 건 어디냐? 여기 서경 52도 30분이죠. 그러면 이곳이 우리나라의 대척점이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어디냐? 저기 남반구 우루과이 부근이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일 때 우루과이는 겨울이고 우리가 낮일 때 우루과이는 밤이 되는 거죠. 주야가 정반대가 되는 곳이 바로 대척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루과이 부근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가장 동쪽, 자, 극동 지역, 동경 131도 52분, 독도, 알았죠? 독도, 높이가 한 168m쯤 되네요. 자, 독도는 어디 있냐? 울릉도 남동쪽에 한 8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동쪽이죠, 이렇게? 자, 마라도 가장 극남이죠. 극남. 자, 북위 33도 06분에 있네요. 자, 해발고도 아주 판판하죠. 우리가 제주도가 순상화산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라도도 판판한 순상화산이기 때문에 해발고도 그렇게 높지 않네요. 자, 어디에 있냐? 자, 여기 이제 제주도 최남단 여기에 있죠, 이게. 그러나 이 마라도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바로 공해상에 수중 암초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어도죠. 이어도는 우리의 영토는 아닙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고 공해상의 수중 암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어도 주변은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죠. 영해가 아니죠. 그러나 마라도는 우리의 영토고 마라도 주변은 우리의 영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 구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도하고 이어도 간혹가다 실수합니다. 이거. 자, 우리 이어도는 공해상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다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라는 것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치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이제 영역. 자,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는데 영역은 크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영토, 영해, 그리고 그 영토와 영해의 수익상공, 영공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약 3,000개에 달하는 부속 도서, 섬들이 한반도의 영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인데 자, 우리나라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영해 설정의 기준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선이라고 있죠. 그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 그걸 기선이라고 하는데 영해 설정의 기준선이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걸 기준이냐? 바로 바닷가에 가보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죠. 이 기선은 항상 썰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최저 조위선, 요게 기준이에요. 썰물일 때의 해안선을 기준 삼아서 영해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해 설정의 기준선, 기선이 있는데 이 기선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통상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는데 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통상기선은 일반적인 해안선을 말하는 겁니다. 해안선.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그 해안선. 당연히 썰물일 때죠. 안 그래? 최저 조위선의 기준이겠죠. 자, 이 해안선에서부터 몇 해리를 뻗어나가냐? 12해리를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으로 바로 해안선인 통상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그 나라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선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선기선은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그러니까 해안선이 아니죠. 해안가 먼 쪽에 바다 쪽에 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섬들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야. 그래서 최외곽의 섬을 연결한 것이 바로 직선기선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몇 해리 뻗어나가냐? 12해리를 뻗어나갑니다. 12해리를. 그러면 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통상기선 쓸 때가 있고 직선기선 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기선 쓰는데 해안선이 너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은 경우에는 직선기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기선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해안선이 굉장히 뭐한 지역이야? 복잡한 지역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해안선이. 그럼 우리나라는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해바다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가 해안선이 복잡합니까? 서해안과 남해안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서남해가 서해바다나 남해바다에서 뭘 쓰느냐? 주로 직선기선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해에서 주로 직선기선을 쓰고 이 통상기선을 주로 쓰는 곳은 어디냐?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 어디가 되겠어요? 동해. 동해에서 주로 통상기선 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서해바다, 남해바다는 다 직선기선이고 동해바다는 다 통상기선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남해바다 중에서도 제주도 또는 제주도 인근의 섬, 마라도 같은 데 있잖아. 거기 뭘 쓰냐? 이건 바로 직선기선 쓰는 거예요. 통상기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 말고도 어디 제주도 또 제주도 인근의 섬 대표적으로 이제 마라도 이런 데서는 뭘 쓰는 겁니까? 통상기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내가 이미 다 여기 표시를 해놨죠. 자, 봐봐. 자, 동해. 울릉도 독도 당연히 동해에 있으니까 당연히 통상기선 쓰겠죠. 제주도 인근 섬들 통상기선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우리 이 제주도를 제외한 서해바다, 남해바다 다 무슨 기선 씁니까? 직선기선 쓴다 이 얘기죠. 물론 동해에서도 동해안에 영일만과 울산만에서는 직선기선 쓰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 서남해가 직선기선 쓰는데 자 이렇게 동해가 통상기선 쓰는데 저기 제주도만큼은 무슨 기선 쓰냐? 비록 남해지만 동해처럼 통상기선 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선기선을 쓰다 보면 어떤 내용이 하나 추가되냐면
내수라는 개념이 추가돼요. 내수. 그럼 이제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게 육지야. 자, 이게 육지고 바깥쪽에 섬들이 많어. 이 섬들을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래? 이걸 직선기선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직선기선이죠. 여기에서부터 몇 L이 뻗어나갔어요? 12L이 뻗어나갔습니다. 12L이 뻗어나갔어. 그럼 12L이 뻗어나갔으니까 여기다 표시를 하면 여기 이렇게 내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요 부분 요 12L이 그래 여기 바로 우리나라 뭐가 되겠어요? 영해가 되겠죠? 이게 영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럼 당연히 이것도 영해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영해 안쪽에 있는 거니까 뭐 영해와 거의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 요걸 우리는 여기 있는 바다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내수라고 하는 거야. 이걸 내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서해 바다, 남해 바다라고 하잖아. 서남해는 밀물썰물 조차가 매우 크다 보니까 갯벌이 많죠. 나중에 그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뭐가 있어? 간척지가 생기겠죠. 간척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간척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걸 간척했다고 하자. 그럼 간척하면 있잖아. 우리나라 서해 바다나 남해 바다에서는 간척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영해를 메꾸는 게 아니라 뭘 메꿔? 내수를 메꾸는 거죠. 그래서 서남해 안에 간척 사업은 내수를 주로 간척하기 때문에 아무리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는 변화가 없어요. 다만 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돼. 직선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를 내수라고 하고 서남해는 주로 내수를 간척하기 때문에 서남해에서의 간척 사업은 내수는 줄어들지만 영해 자체 이게 노란 게 영해잖아. 영해는 변화가 없다. 그거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영해인데 영해 설정의 기준선 기선. 그 기선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고 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통상기선 쓰고 그리고 서남해는 직선기선 쓴다. 그 직선기선 쓰는데 그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 내수는 간척사업을 해서 바로 내수가 매립되는 거고 영해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직선기선 서남해 쓰는데 우리 남해 안쪽에 대한해협이라고 있어. 대한해협은 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쓸 수밖에 없어. 직선기선을 쓰겠죠. 근데 이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일본 땅이 있어요. 또 일본에 영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영해가 겹쳐. 그러니까 상호 협의하에 그래 영해를 서로 줄이자. 그래서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몇 해리를 뻗어나가냐? 3해리뿐이 못 뻗어나갑니다. 왜? 일본의 영해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있죠. 대한해협 직선기선에서부터 3해리다. 한일 간 영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한국도 3해리 그리고 일본도 3해리. 가운데는 뭘 남겨놨어? 공해를 남겨놨어요. 가운데는 공해. 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놓고 각각 한국과 일본이 3해리씩 영해를 설정한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반면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직선기선 쓰지 않기 때문에 해안선에서부터 바로 영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동해안은 간척 사업을 하면 영해가 뭐합니까? 줄어들죠? 동해안에서의 간척 사업은 실질적으로 영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도 아마 교재 이 그림 내가 칠판에 이렇게 딱 그리긴 했지만 여기 그림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알았지? 자,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 보면은 자, 지금 내수가 어딥니까? 자, 내수가 여기잖아. 이제 안 그래? 여기. 직선기선 요 안쪽의 바다. 여기가 바로 내수가 되겠죠. 안 그래? 이거 내수. 다만 대한해협은 자, 영해 설정을 몇 해리만 했냐? 대한해협은 영해 설정을 3해리만 했다. 되게 좁아 보이죠? 요즘 여기 좁아 보이잖아. 다른 데는 몇 해리 했고? 12해리. 자, 동해 같은 경우 통상기선에서부터 몇 해리? 12해리. 자, 울릉도와 독도도 각각 통상기선에서부터 몇 해리? 12해리. 아셨죠? 제주도 남해안에 있지만 통상기선에서부터 몇 해리? 12해리.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다 많이 학교 내신할 때도 많이 외우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그 나라에 바로 주권은 아니지만 경제권이 미치는 바다를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기선에서부터 몇 해리를 뻗어나가냐?
200캐리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실질적으로 영의 설정의 기준선, 기선에서부터 200캐리예요. 영에는 10L만 나가잖아. 근데 걔는 200캐리 나가요. 그렇지만 자, 요 기선에서부터 10L까지는 뭐겠어? 우리나라 영해잖아. 지금 여기 내가 이제 쥐어진 부분, 요 부분이 12L이야. 이거 우리나라 영해란 말이야, 영해. 그러니까 영해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설정의 기준선에서부터 200L이기 때문에 영해인 부분 12L을 제외하고 나면 최대 188L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88L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도 주변 인접국의 또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칠 수 있잖아. 그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중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 하다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안 그래? 그 겹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한국과 중국 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각각 달리 부르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배타적 경제 수역 얘기하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캐리 이내의 경제적 권리, 뭐 환경권, 어업권, 지하자원 채굴권을 이렇게 경제권을 인정하는 수역이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요. 서로 반반씩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는데 그 사이좋게 그거 나눠 가지게 되겠어요, 그게?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나누지 못했으니까 공동수역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잠정조치수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기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겹치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그래요. 동해에만 있냐? 아니다. 여기 남해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 주변의 12L은 우리나라 영해지만 그 12L이 바깥쪽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합니다.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자, 여기는 한중 간에는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일 중간수역은 동해상에 남해상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저기 서해상에만 있다는 것을 위치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동해가 통상기선 쓰지만 동해에서 딱 두 군데 울산만과 영일만에는 직선기선 쓴다 이 얘기예요. 알았지? 자,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9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네요. 자, 지금 여기 이제 가, 나, 다, 라 네 개의 지역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천연기념물 하면 동물이나 식물만 생각나죠? 자, 천연기념물 지형이라고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천연기념물 지형.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은 동물과 식물만 있는 게 아니야. 지형도 천연기념물 지형이 있어요. 이 천연기념물 지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천연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천연보호구역. 그러니까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천연기념물 지형이 몇 개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거의 300개가 넘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억해야 할 천연기념물 지형은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독도와 뭐만 기억하면 돼? 마라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독도와 마라도가 천연기념물 지역, 다른 말로 천연보호구역이에요. 알았지? 자, 그런데 자, 동도와 서도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라도는 하나의 타원형의 섬이에요. 근데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된 게 뭐냐? 독도죠. 독도. 그래서 바로 이제 요 가가 바로 독도가 되겠네.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하구에 위치해. 압록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안 그래? 그럼 요거 나가 되겠네. 극서가 되겠네. 안 그래? 자, 두만강이 흐르면 두만강 어디로 흘러가?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동해상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가장 북쪽, 바로 함경북도 온송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해안선의 길이 4.2km. 제주도 모슬파. 야, 제주도가 여기 있잖아. 그럼 제주도 모슬파는 남쪽이니까 여기겠죠. 안 그래? 라.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게 보니까 이 문제를 보더라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압록강하고, 두만강이 흘러. 그럼 여기 다. 제주도
남쪽, 그럼 여기 라. 그럼 이제 천연기념물 지역 모른다 할지라도 동도와 서도로 구성됐다 모른다 할지라도 얘가 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 이렇게 뭐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안에 하천이나 어떤 뭐 지역의 위치만 보더라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자, 이제 자, 답이 뭘 찾는 건지 옳은 걸 찾는 건지 옳지 않은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거는 거기 읽다 보면은 옳은 게 뭐가 있겠어요? 가는 나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자, 우리가 남중 시각, 일출 시각, 일몰 시각 이건 전부 다 어디가 빠르다고 그랬어? 동쪽이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가 가장 동쪽이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 다보다도 라보다도 나보다도 가장 남중 시각이 빠르겠죠. 물론 가장 남중 시각이 느린 곳은 어디겠어? 극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옳은 말이 되겠네.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이호도죠. 이호도. 마라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마라도에 알았지?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호도예요. 이거 간혹가다 애들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종합해양과학기지 어디라고? 이호도. 이호도는 수중암초예요. 우리 영토 아닙니다. 주변의 바다는 공해예요. 자, 2번 문제.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죠. 매년 나오죠. 매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옳은 학생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A, B, C, D 다 E까지 다 나와 있네. A는 직선기선에서부터 10L이 바깥쪽이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어? 베타적 경계수요. EG가 되겠죠. 안 그래? B는 뭐가 되겠어요? 내수가 되겠네. 직선기선 안쪽에 바다니까 내수. 그 다음에 이제 C는 대한해협이죠. 자, 직선기선에서부터 몇 L이? 3L까지만. 3L까지만 나갈 수 있겠죠. D는 해안선, 동해 쪽이니까 통상기선. 자, E는 독도죠. 영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제 옳은 학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A에서는 외국 선박이 자유로운 운항이 허용됩니다. 당연히 요 A에서는 외국 선박이 자유로운 운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네. 당연히 허용되겠죠. 안 그래? 자, 우리가 영해가 아닌 나머지 부근은 다른 나라 선박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의지라 할지라도. 왜? 거기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자, 누가 옳은 학생이냐? D에서의 기선은, 그래, 동해안에서의 기선은 해안의 최저 조위선, 통상기선은 썰물대 기준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직선기선은 가장 바깥쪽 섬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뭐 최저 조위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학생은 정의 되겠죠. 4번.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것도. 자, 2021학년도 수능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옳은 학생만을 고르라고 그랬네요. 자, 영의 기역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에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갑 맞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기선이네. 울릉도는 니은 중 기선 중에서 직선기선이 적용돼요. 자, 울릉도는 직선기선 아니라 뭐야? 통상기선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일정 수역의 경우 12L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 영해라고 해서 기선에서 무조건 12L이냐? 아니다. 서로 영해가 겹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범위로 정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나라 어디예요? 대한해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귿의 사례로 대표적인 건 어디냐? 대한해협이다. 자, 병이 맞겠죠? 답은 나왔죠? 갑과 병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내수,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내수의 면적은 확대돼요. 확대될 리가 없겠죠. 내수를 메꾸는데 내수는 축소되죠. 다만 영해는 변화가 없죠. 서남해에서 간척사업을 하면은 내수가 매립되고 영해는 변화가 없다. 다만 동해안에서 간척사업, 통상기선을 쓰는 곳에서 간척사업을 하면 영해의 범위가 축소된다. 아셨죠? 자, 이제는 이제 평가원 문제 4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은 한반도 정중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정동진. 거기 설명 나와 있죠. 한양의 광화문에서 동쪽에 위치한 나루터가 있는 마을. 뭐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릉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이제 땅끝 마을이죠. 땅끝 마을.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여기라는 건 여러분들 그 문장만 읽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대충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기역은 한반도 정중앙이 될 것이고, 강원도 양구군, 니은은 동해안 쪽에 강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디귿은 땅끝 마을이죠.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몰 시각이 이른 곳은 어디겠어요? 물론 이거 셋 중에서는 가장 일몰 시각이 이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몰 시각이 이르다는 것은 가장 동쪽이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독도가 되겠죠. 독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건 독도라고 써야겠죠. 독도. 그다음에 2번 디귿은 우리나라의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디귿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어디예요? 마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땅끝 마을이니까 한반도의 최남단이지 영토의 최남단은 어디예요? 마라도가 되겠죠? 헷갈리기 쉽겠네요. 안 그래?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니은은 기역보다 당연히 여기 가장 동쪽에 이 셋 중에서 가장 동쪽에 해당하는 강릉은 대한민국 표준 경도는 어디 있습니까? 일본을 지나가는 동경 135도를 쓰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니은이 표준 경도와 더 훨씬 가깝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다. 이런 얘기죠. 기역과 디귿은 모두 관계적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자, 여기 기역,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잖아. 무슨 위치야? 수리적 위치. 디귿, 한반도 육지의 가장 남쪽 끝. 자, 고정된 지형 지물을 기준 삼았으니까 무슨 위치야? 지리적 위치죠. 얘는 수리적 위치, 얘는 뭐야?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는 없죠. 니은 디귿 주변의 해안의 최저적 위선은 직선기선으로 활용된다. 니은, 디귿, 얘는 직선기선 맞지만 얘는 통상기선 쓰겠죠. 통상기선. 그러니까 바로 니은번은 틀렸죠. 아, 직선기선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니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5번 문제. 자, 가, 나, 다, 라. 아마 다 읽다 보면 아마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읽어보면 이제 동해, 독도, 울릉도, 마라도, 이어도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거기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에서 조력발전하고 있다. 우리 조력발전은 어디서 하겠어? 서해안.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중에서도 저기 안산. 거기에 시어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동해니까. 나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아까 천연기념물 지형, 천연보호구역 같은 말이죠. 대표적으로 독도와 마라도라고 그랬죠. 독도니까 천연기념물 지형, 천연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몇 번이겠어요? 2번이겠죠. 자, 울릉도 현재 행정구역상 어디예요? 경상북도. 틀렸죠? 자, 마라도 영해 설정의 직선기선 아니죠. 제주도나 제주도 인근의 섬은 통상기선 쓴다고 그랬죠? 틀렸죠. 자, 한일 중간수요. 자, 이어도는 수중 암초고 우리나라 영토도 아니고 그 주변은 공해예요. 공해. 알았지? 서로 겹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 2번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 수능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네요. 거의 뭐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가는 동해에 위치한 섬으로 동도와 서도. 가가 이제 어디야? 독도를 말하는 거겠죠. 표시가 안 됐으니까 내가 쓸게요. 가는 독도. 자, 이제 나는 뭐냐? 제주도 모스포항 남쪽. 이거 뭐 아까 뭐 풀어봤던 기출문제 지문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야 이제 마라도. 다는 자 수중 암초네. 그럼 이어도네. 라는 자 위도상 경도상에 위치해 있는 섬인데 자 124도 39분, 37도 57분 위치한 섬이며 주요 관광지로 해안 경관이 뛰어난 두무진이 있다. 사실 라를 보고 이거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죠. 안 그래? 이거 우리가 외웠던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는 가나다라 중 나나 그러니까 마라도죠. 가장 저위도의 위치예요. 가장 저위도는 이어도죠. 안 그래? 마라도가 우리나라 최남단이긴 하지만 마라도보다 더 남쪽에 있는 수중암초가 이어도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남단이긴 하지만 이어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위도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다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 이어도는 천연보호구역이 아니죠. 수중암초인데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천연보호구역 독도와 마라도뿐이 없다고 그랬잖아. 라는 가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까워요. 라는 가보다 자, 라가 어디 있어? 서경 124도죠. 서경 124도면 여기인데 라가 여기 있으면 독도는 동경 131도 52분이죠. 그러니까 독도는 훨씬 더
표준경도 동경 135도와 가깝겠죠. 그러니까 라는 가보다 표준경선과 최단거리가 가까워요? 틀렸죠. 오히려 독도가 훨씬 더 가깝죠? 가와 나는 영의 설정에서 통상기선을 써요. 독도와 어디? 나, 마라도는 당연히 통상기선을 씁니다. 답은 정이 되겠죠? 답은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나머지 이제 마지막도 가와 라 간의 직선거리는 나와 다 간의 직선거리보다 가까워요. 가와 라, 가와 라, 독도와 독도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 나와 다. 얘가 훨씬 더 가깝죠? 지금 글씨 간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상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은 가가 독도니까 잘 보이는 색깔로 할게요. 가가 독도니까 여기라고 하고 라는 동경 124도니까 여기라고 하자. 서해안 쪽이 되겠네요. 라. 요 거리잖아, 이 거리. 근데 이건 이제 나하고 다는 뭐야? 나하고 다는 나는 마라도와 이어도니까 요것뿐이 안 되죠. 요 거리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훨씬 얘가 더 길다는 거 알 수 있죠? 가까워요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뭐 거기 자, 병이 아니라 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수능 문제까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선지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자꾸 반복 연습해가지고 요런 잦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위치와 영역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수고했어요.